붓거나 마르는 등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입술. 갈라지거나 색깔이 달라지는 등 사소한 변화는 쉽게 넘기게 되는데요. 오히려 입술은 피부가 얇아 건강 상태를 잘 나타내 일상에서 자주 살펴봐야 합니다. 건조한 줄만 알았던 입술 갈라짐, 심혈관 질환의 신호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입술 갈라짐, 심장 질환의 신호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맞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이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입술이 두텀하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썰면 세 접시였어요. 입술을 썰어놓으면 세 접시가 나오거든요. 아이고. 이런 식의 아이들이 이렇게 놀림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짓궂은 놀림이네요. 네, 하지만 제가 그래서 입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입술이 네. 건강과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심혈관 질환하고도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때 뭐 상처 받으신 건 아니죠? 그때 많이 상처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러면 안 근데 돼요. 요즘은 이승현 아나운서 같은 입술을 많은 여성들이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요? 네. 세상에 정답은 바로 정답은 뭐예요, 근데? 네, 정답은 바로 거짓입니다. 아니, 물론 거짓이에요? 물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입술이 심장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문제인 것처럼 입술의 갈라짐은 심장 건강과의 연관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출제자의 의도를 너무 생각 많이 하시면 이렇게 오답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도록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아시는 것처럼 입술은 색깔이나 질감 또는 뭐 이런 모양이나 여러 가지 상처 같은 것들이 쉽게 나타나죠. 그러면 그걸 보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술은 얇습니다. 굉장히 얇고 땀샘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잘 생길 수 있고 생긴 다음에 잘 낫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손으로 자주 만지거나 또는 이런 것도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데요. 입술과 관련돼서 심혈관 건강을 알 수 있는 지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입술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바로 푸른 입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술은 원래 붉은 색깔 돼야 되는데요. 입술이 파랗게 저렇게 청색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보라색, 청색. 네, 특히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걷거나 운동하고 난 다음에 호흡곤란이 동반되면서 일시적으로 입술이 푸르게 변하면은 저거는 중증의 심장질환, 대표적인 심근경색증이나 심부전 같은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운동 전후로 본인의 입술 색깔의 변화를 확인하시는 것이 심혈관 질환의 어떤 지표를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끔씩 막 너 입술 왜 이렇게 파래? 이렇게 막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저도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역시 그러니까 입술 색깔은 건강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입술 색깔로 알 수 있는 건강의 이상 징후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철분결핍성 빈혈일 것 같습니다. 철분결핍성 빈혈 환자들은 헤모글로빈의 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혈색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운반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마, 또 손톱 밑, 그리고 또 입술이 창백해지고 혈색을 보더라도 조금 옅어지고 창백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 경우에는 우리가 혈색소가 낮은 것들 때문에 특별히 철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위장 내에서 출혈이 있거나 또 생리가 과다할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게 혈액에 손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더 혈색소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입술이 창백한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는 붉은 고기, 흰 고기 말고 붉은 고기 또 간을 잘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고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식물에서 또 받아들인다고 하면 시금치나 콩류가 도움이 되는데 이런 식품들이 들어와도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같이 먹으면 더 흡수가 잘 되는데 이런 식품으로도 흡수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결국엔 경구철분제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구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밥을 먹고 약을 드시게 되면 약의 섭취가 잘 안 돼서 가능하면은 식사 전에 드시도록 하고 식사 전에 먹는 게 나는 너무 속이 쓰려요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밥을 먹다가 아니면 식사하자마자 바로 약을 드시는 것을 또 권장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자외선이 노출이 되게 됐을 때는 또 우리가 멜라닌 색소가 자극이 돼서 입술이 까매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또 병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 또 주의하실 분들은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입술이 까만 분들이 있고 약제 중에서는 항말라리아 약제를 먹거나
있거나 아니면 여드름 약제 중에 미노사이클린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런 약제들이 약의 효과도 주지만 또 대사가 돼서 철분하고 결합함으로써 약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입술이 까매지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내분비 질환 중에 에디슨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약들이 부신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약제이고 그럴 때 부신 호르몬인 콜티졸이 또 떨어지게 되면은 멜라닌 호르몬에 또 자극을 함으로써 몸속이 그래서 입술뿐만 아니라 피부가 까매지는 경우가 있어서 함께 주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입술로 또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입술이 보내는 건강 적신호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입술 갈라지시는 분들 계시죠? 입술 갈라짐은 바로 탈수 그리고 영양 부족이라고 하네요. 정 교수님. 네, 맞습니다. 입술은 사실은 건조할 때 가장 많이 갈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히 수분만 섭취를 잘해도 한 2주 정도면 호전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단순 건조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햇빛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된다거나 비타민 B가 부족할 때에도 입술이 갈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즘같이 더울 때 너무 많이 운동을 해서 땀으로 많이 배출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서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내가 몸속에 물이 많이 부족한지 아닌지 알고 싶다라면 입술뿐만 아니라 소변의 색깔을 조금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소변색이 너무 진하거나 그러면 이제 부족한 게 되고 약간 옅은 노란색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또 너무 입술 갈라짐이 심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세균이나 곰팡이가 침투해서 구순염과 같은 심각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노인이거나 화면에 보는 것처럼 구순염이 심해지는 경우는 노인이거나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 많이 먹는 것 그리고 야외에 나가서 햇볕이 노출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시면 자외선 차단 성분이 함유된 립밤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술이 저 정도 상태가 되면은 음식 먹을 때도 굉장히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렵거든요.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입술의 상태로 볼 수 있는 건강 적신호 이 2번째 소개해드릴 거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검은 반점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색소 침착도 있지만 피부암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가 얼굴에 저렇게 검은색 색소가 침착되는 것처럼 입술에도 저렇게 색소 침착이 되면서 점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흡연을 하거나 뭐 호르몬 변화 여러 가지 또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저게 경계가 뚜렷하거나 또는 모양이 크게 변화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저렇게 보이는 색소 침착 중에 바로 피부암, 대표적인 흑색종이라고 아주 무서운 암의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흑색 어떤 피부 병변들이 없다가 갑자기 생겼다거나 또는 경계 자체가 좀 불분명하다거나 또는 모양이 좀 보기에도 좀 비대칭이다거나 뭐 색깔이 갑자기 변한다거나 또는 크기가 6mm 꽤나 크게 갑자기 생겼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이거를 색소 침착이려니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반드시 피부암의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입술이 보내는 건강 적신호 마지막 보겠습니다. 물집이네요. 물집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정 교수님. 네, 입술에 생기는 물집 중 가장 흔한 거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많이 못 주무시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벌써 따가워 자결증이 생기면서 물집이 생길 텐데요. 입술에 생기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보통 일형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물질과 함께 아프고 또 가렵고 이런 증상들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보통 항바이러스제를 바르거나 먹으면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호전이 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인지하지 못하게 평생 동안 내 몸에 잠복하면서 감염되어져 있다가 또 무리하고 잠 못 자고 피곤하면 다시 또 이게 재발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평소에 면역적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재발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운동이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또 균형 잡힌 식사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